7과 본문을 진도로 나갈 거고요. 자료에 있는 스회 본문이랑 수동 문법 관련된 사항들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El castellano, conocido como español, es la lengua oficial de España. 첫 문장이죠. 자, 이 카스티아어라는 것은 스페인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스페인어 있죠? 그거가 지금 카스테아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있고, 네, 아프리카인데요. 이게 스페인이고 이게 포르투갈이죠. 여기서는 지금 바스크어라는 언어를 쓰고요. 이 지역에서 이제 대충 말하자면 갈리시아어를 쓰고, 이 동부에서 카탈루냐어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스페인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쓰이고 있고, 사실 이거보다 더 많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스페인어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El Español 이에 앞서서 일단 El Castellano라는 이 방식으로 이제 이 단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얘네도 다 스페인어긴 하니까 이 다른 언어들도.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panish or Castilian, known, 이거 과거분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Known as Spanish is the official language of Spain. 뭘들 대응이 되는 문장이죠, 영어랑. 네. Todos los españoles tienen el deber de conocerla y el derecho de usarla. 자, todos los españoles, 이거 지금 이거랑 이거 다 삭제할 수 있죠. 다 삭제해버리고 뭐예요? todo español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cada español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뜻은 모든 스페인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수로 썼을 때는 동사도 단수로 바뀌어야겠죠. 네, 무엇을 가지고 있다? The obligation of knowing it. 이때 코노세르 동사를 썼는데요. 코노세르 동사를 쓴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사베르를 쓰는 경우도 있고 코노세르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목적어가 언어일 때 이거는 좀 복잡한 상황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시면 그러면 그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right to use it. 여기까지 봤고요. En España, en Spain, también son lenguas oficiales. El catalán, el gallego y el vasco.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언어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 카탈란이 카탈루냐어고요. 갈리에고가 갈리시아어고요. 바스코가 이 바스커어입니다. 얘는 참고로 바스크어는 엘 에우스케라이거든요. 이 명칭을 사실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우리 김동주 선생님께서도 이 단어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이 문장 보시면 주어가 지금 el catalán, el gallego y el vasco인 거고요. 뒤에 있는 얘네들은 lenguas oficiales, 이건 주격 보어입니다. subject complement. 그래서 이 주격 보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거 기억하시죠? 주어와 주격 보어는 같다. A는 B다. 이런 문장에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3인칭 복수고 하나가 3인칭 단수면 주어고 뭐고 상관없이 3인칭 복수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는 5과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언어들도 also official language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디에서? En sus respectivas comunidades autónomas. In their respective autonomous communities. autonomous 하면 자율적인이라는 뜻이죠. 자율적인, 자치권이 있는. 그리고 respective는 respective이라는 영어 단어랑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각각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es decir, en otras palabras,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en Cataluña, Galicia y el País Vasco. 그쵸,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으로 las tres primeras lenguas, the first three languages, 이거는 순서 바뀌어 상관없고요. las primeras tres lenguas라고 해도 되고요. son de origen latino. 라틴어의 기원에서 온다. 이때 오리겐이라는 명사는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라티노라는 형용사가 수식을 할 때 남성형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때 언어명으로서 라틴어는 엘 라틴 이거고요.
이게 형용사화 되었을 때 라티노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틴 기원에서 온 언어들이 뭐냐? Las tres primeras lenguas라는 건데 이때 위에 지금 언어 딱 3개 나와 있죠. El catalán, el gallego y el vasco 이렇게 3개 나와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갈 것 같지만 이 주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3개의 첫 언어들이라고 했죠. 첫 3개의 언어들. 이거 지금 언어가 만약에 3개밖에 제시가 안 돼 있는 거면 이 주어, 이 파트에 제시된 el catalán, el gallego y el vasco 이렇게 언어가 3개만 제시되어 있는 거면 첫 새 언어라고 부를 이유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언어는 여기 카스테야노 1번, 카탈란 2번, 그리고 갈리에고 3번 해가지고 이렇게 3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엘 바스코 4번은요. 네.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Son de origen latino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lenguas romances라고 부르는데요. 라틴어에서 이제 뿌리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생긴 언어들을 로망스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이건 제가 그냥 임의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로망스어 같은 경우는 이제 라틴어에서 온 언어들이고 스페인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루마니아어라고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이제 동유럽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였죠? 뭐 동로마 제국 분리될 땐가 뭐 하여튼 홀로 그 러시아 쪽 그 슬라브 계열의 국가들에 둘러싸인 채로 홀로 이제 라틴 계열 언어를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동유럽에서 로망스어를 쓴다고 김동주 쌤이 잘못 가르치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사실은 뭐 아로마니아어라고 동유럽에서 쓰는 로망스어가 하나 더 있긴 한데요. 김동주 쌤은 이거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잘못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루마니아어가 동유럽의 유일한 로망스어라고 김동주 쌤이 잘못 가르치시는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봤고요. 그러면 en cambio 반면이라는 뜻이죠. 자, por el contrario 혹은 al contrario 반면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반해서 mientras tanto는 무슨 뜻이에요? 부사로 쓰이면 무조건 네, 그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네, 이 mientras tanto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으시고 제가 다음 시간 시험에도 낼 거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훨씬 깔끔하게 드려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배운 표현들이 자, A, B를 모두 문장으로 둘게요. A, mientras 깨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이렇게 나오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두 번째로 배운 게 mientras tanto인데 이때 tanto는 생략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때 이 A, mientras que B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는 반면에도 되고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뜻도 됩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mientras 혹은 mientras tanto는 뭐예요? 그동안이라는 의미로만 쓰이고요. 얘는 뭐예요? 무조건 접속사고요. 밑에 있는 mientras tanto 혹은 mientras는 무조건 부사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접속사는 홀로 단독으로 쓸 수 없어서 반드시 뒤에 어떤 문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해서 부사 같은 경우에는 홀로 단독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뒤에 어떤 것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A, mientras que B 혹은 A, mientras B 이거나 그냥 mientras tanto에서 tanto가 생략돼가지고 mientras가 되거나 생긴 게 똑같죠? 네. 이 깨가 생략 가능하면 사실상 남는 게 mientras일 거고 얘도 tanto를 생략하면 사실상 남는 게 mientras일 거예요. 그럼 접속사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콤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죄송합니다. 이런 콤마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장 내에서 각각이 어떤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1주차 토요일 수업 때 했던 mientras 그 부사와 접속사를 구분해야 되는 시간 표현 관련해서 나왔던 mientras 관련 표현들을 전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거기 뭐 자료 보면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훨씬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접속사인 A, mientras que B는 사실 문장 중간에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는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 A, 지금 여기 쓰인 거 똑같이 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용법입니다. A, mientras que B 이런 식으로 일단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문장 중간에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장 중간에 오는 게 아니라 A 그리고 온점 찍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 온점 찍고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바꾼 다음에 새로운 문장을 시작해서 mientras que B 이런 식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용법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mientras tanto나 mientras 같은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각각 문 두에 오는 경우, 중간에 오는 경우, 그리고 문 말에 오는 경우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 두에 오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A, 온점. 첫 번째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문 두에 온다고 표현을 했겠죠. 대문자로 쓰시고 mientras 하고 딴또를 쓰시든 마시든 하시고 그 다음에 콤마를 생략을 해줘도 됩니다. 네, 해줘도 됩니다. 그러고서 B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좀 지울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문장의 중간에 오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 이 콤마는 생략이 가능한 콤마고요. 이 이는요 생략이 불가능한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중간에 왔으니까 mientras tanto를 소문자로 써야겠죠. 그리고 다시 생략 가능한 콤마가 오고 B 문장이 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는 온점이 찍히면 안 되겠죠. 예. 얘는 온점이 찍히는 거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헷갈리겠네요. 네, 온점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온점 찍히는 거 맞고요. 온점 찍히는 거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문장 새로 하나 왔으니까 충족이 됐죠. 접속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접속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여기서 지금 마찬가지로 다 문장 새로 왔기 때문에 온점 찍는 거 맞습니다. 문장 마지막에. 네.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mientras tanto나 mientras가 중간에 올 수도 있겠죠. A 하는 동안에 정확히 말하자면 A 그리고 그 동안에 B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 말에 mientras가 오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A 일단 문장 하나가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문장 B가 옵니다. 그러고서 생략 가능한 콤마가 오고 mientras tanto라고 쓰시면 이게 문 말에 오는 mientras tanto입니다. 그리고 얘는 문 말에 오는 거니까 당연히 바로 뒤에 온점이 찍혀야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mientras tanto들을 보시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그 증표가 이런 식으로 바로 뒤에 콤마가 오거나 온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즉 mientras tanto가 정확히 말하자면 mientras가 여기서처럼 이제 접속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뒤에 문장 B가 즉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 B가 새로 와야지 이게 완결된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mientras가 부사로서요. mientras tanto처럼 쓰일 때는 이런 식으로 뒤에 바로 콤마나 온점이 와도 무방하게끔 홀로 쓰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콤마는 생략이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헷갈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될까요? 이 부사와 접속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mientras que에 있는 mientras que의 que가 없고 que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콤마가 없다고 쳐봅시다. 얘는 뭐 온점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판별을 해야 하느냐. 주어진 mientras 이 mientras들이 부사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다 생략이 가능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면 얘랑 생긴 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 A mientras B, A mientras B, A mientras B 이런 식이라서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자 문두가 아니라 중간에 오는 경우나 문말에 오는 경우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중간에 미엔트라스나 미엔트라스 단또가 부사로서 온다. 그러면 반드시 y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서 판별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문말에 오는 경우에는 어차피 미엔트라스가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문말에 못 오겠죠. 뒤에 문장을 또 하나로 요구할 테니까요. 그런데 반해서 미엔트라스가 문말에 올 때는 그냥 바로 온점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판단을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는 이제 문두의 경우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랑 이 경우랑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만약에 여기 미엔트라스 딴또가 생략되지 않은 채로 나온다. 그러면 미엔트라스 딴또 자체가 이제 부사로서의 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정도이지 뭐 그거 말고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를 선생님께서 진짜 뇌절식으로 내신다. 그러면 이렇게 콤마가 오죠? 콤마가 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미엔트라스가 부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뒤에 바로 콤마가 올 수 있다는 건 얘가 단독으로 쓰였다는 거고 단독으로 쓰였다는 건 이제 얘가 부사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콤마도 생략되고 뒤에 있는 딴또도 생략이 된다 치면 아예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접속사랑 부사랑 구분하는 문제를 낼 수가 구조적으로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거 뭐 이만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거예요. 네, 됐죠? 이렇게 이제 사실 제가 자료 이렇게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깔끔하게 이렇게 치러둘 걸 그랬는데 뭐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말씀드렸으니 다행이네요. 이런 식으로 깔끔한 버전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음이 아니라 내일 시험이죠. 내일 시험에 반드시 출제할 거니까 무조건 알아두도록 하세요. 네,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엔캄비오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엔캄비오도 지금 보시면 뒤에 바로 콤마가 나와 있죠.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사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미엔트라스 단토 같은 경우에는 부사로 쓰일 수 있지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por el contrario나 al contrario 같은 표현들은 쓸 수가 있겠죠. 넘어갑시다. La cuarta 여러분들 아세요? cuarto 무슨 뜻인지 기억하세요? 네, cuarto는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방, habitacion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4분의 1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로 여기서 파생된 뜻으로서 1시간의 4분의 1인 15분이라는 뜻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라는 서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서수 쓰는 거 시험에 나와가지고 그쵸? 네, 서술형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cuarto는 네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는 서술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네 번째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그냥 la cuarta라고 형용사만 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lengua까지 보충을 해주시면 la cuarta lengua, the fourth language 라는 의미로 쓰인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lengua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대명사처럼 쓰이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가 뭐예요? 바로 이 네 번째입니다. 엘 바스코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스크어는 반면에 얘가 주어가 돼서 que es más antigua que las otras tres, which is more old than the other three. other three가 바로 이 three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이 tres primeras lenguas랑 똑같죠. 네. is not of Indo-European origin. 여기까지 끝나서 볼게요. 자, 인도 유럽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인도 유럽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얘는 족이에요. 족. 네, 인도유럽어 족입니다. 이거 뭐 한자 아시죠? 결의 족자죠. 이거는 이제 가족할 때 그 족자잖아요. 그래서 로망스어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로망스어는 군이에요. 군집할 때 군자입니다. 그래서 무리 군자죠. 그래서 얘가 더 작은 개념이고요. 이렇게 언어들이 모여가지고 군을 형성을 하고요. 군들이 모여가지고 뭐 중간 단계들이 있긴 하지만 생략하자면 족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어족 밑에 뭐가 있느냐? 뭐 로망스어 군도 있고요.
뭐 게르만어도 있고요. 뭐 슬라버파도 있고요. 사실 슬라버는 파인데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포괄하는 더 상위 개념이라고 인도 유럽어족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어족입니다. 인도에서 쓰이는 어족들, 서아시아, 뭐 이란 이런 데서 쓰이는 어족들, 그러니까 어족들이 아니라 언어들,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에서 쓰이는 거의 모든 언어들, 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인도 유럽어 출신이 아니래요. 네. 참고로 인도 유럽어라는 언어가 별도로 막 있는 건 아니에요. 인도 유럽어라는 언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분류인 겁니다. 라틴어도 이 로망스어군 라틴어군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거 인도 유럽어 족이라고 했을 때 로망스어가 존재하는 게 아니듯이 인도 유럽어도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네. 존재한 적도 없고요. 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로망스어가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라틴어라는 언어는 인도 유럽어에게 있어서 어떤 언어겠느냐? 이렇게 다시 말해서 라틴어 기반의 언어들이 로망스어군에 속한다면 어떤 언어 기반의 언어들이 인도 유럽어 족에 속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프로토 인도 유럽어라고 역사 언어학자들이 이제 가상의 재구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게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족, 어군 이런 거 개념 혼동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Y sigue constituyendo un enigma su procedencia. 이 문장이 되게 어려운 문장인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 라과르타가 앞에 주어였으니까, 꽈르타가 앞에 주어였으니까, 라과르타 이게 주어여가지고 no es de origen indoeuropeo 1번 동사, 그 다음에 2번 sigue constituyendo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거예요? 얘는 지금 라과르타가 주어가 아닙니다. 라과르타를 주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제 규율법을 써보면 얘가 주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요. The fourth keeps on constituting an enigma, 수수께끼란 뜻이죠. 영어 단어랑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수께끼를 구성한다. 문장 끝났죠?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이 아이를. 그렇기 때문에 라과르타를 주어로 두어서는 안 되고요. 즉 생략된 주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얘가 주어가 맞는 겁니다. 얘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수 프로세덴시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알려주는 그 수의 그 주인이 라과르타인 거예요. 네 번째 언어, 즉 바스크어. 그래서 바스크어의 procedencia, precedence, 그것이 기원, 오리겐이랑 똑같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구성한다, 수수께끼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법적인 사항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장 구조를 봤으니까 이 문장에서 보시면 sigue constituyendo un enigma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어부터 살펴보자면 얘는 일단 마로 끝나는 그리스어에서 온 남성 명사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뭐 부정관사 운이 쓰였죠. 다음으로 sigue constituyendo인데요. 얘는 seguir, ir, continuar 이렇게 동사들이 있으면 이 동사들 뒤에 현재 분사를 써서 계속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용법인 겁니다. 그래서 seguir가 sigue로 바뀌었고요. 계속해서 뭘 한대요? constituir 동사가 현재 분사로 쓰인 거죠. I가 Y로 바뀌죠. 엔도로.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구성한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근데 이때 이거 3인칭 단수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이르를 3인칭 단수로 써가지고 바라고 교체해도 되고요. continua를 3인칭 단수로 교체해서 continua라고 써도 됩니다. 물론 이때 틸데를 U에 찍힌다는 사실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요. 넘어갈까요? La riqueza de las distintas modalidades lingüísticas de España es un patrimonio cultural que será objeto de especial respeto y protección. 자, 이 문장을 영어랑 1:1 대응을 하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ichness, the diversity of the distinct linguistic modalities, 양태들이란 뜻입니다. 양상들 of Spain is a cultural patrimony, 문화적 유산이란 뜻입니다.
which will be 미래 시제 배웠죠? seré, será, será, seremos, seréis, serán 배우셨습니다. which will be object of special respect and protection. 영어랑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 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he richness of the distinct linguistic modalities of Spain is a cultural patrimony that will become objects of special respect and protection. 그쵸? 이거 말고 딱히 설명할 거 없고요. C 안 쓰이는 거 주의하세요. respect도 이거 존중이란 뜻이겠죠? respect. 영어랑 달리 C 안 쓰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마지막이 두 번째 문장이네. 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는 안 배울 겁니다. 시간만 쓰이고요. 그냥 다 언어가 아니라 국가명 나열해 둔 거라서 알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El castellano, 카스티아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스페인어를 말하는 그 언어는 El castellano 노란색 현관펜 친 부분만 봅니다. 일단 문장의 뼈대만 El castellano 스페인어가 fue ensanchando ensancha르가 넓히다라는 뜻입니다. extend 그래서 넓혀 갔다 fue siguió continuó 다 얘랑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seguir ir continua를 뒤에 현재 분사를 썼되 seguir ir continua를 단순 과거시로 써가지고 계속해서 넓혀 갔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넓혀 갔대요. 무엇을 넓혀 갔어요? sus dominios. 그것의 그 territory를 넓혀 갔다. 여기까지 일단 보실게요. 얘가 주어고요. 아이고 빨간색으로 쓸까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이제 뒤에 오는 거 볼게요. hasta 뭐뭐 할 때까지 뭘 할 때까지 넓혀 갔어요? convertirse en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엇으로 바뀔 때까지. 세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바꾸다라는 뜻이 되겠죠? 바꾸다라는 뜻의 뜻을 가지는 convertir에 제기대명사 세가 붙어서 바뀌다가 된 겁니다. 무엇으로 바뀌다라고까지 하려면 전치사 n을 써주셔야겠죠? 근데 무엇으로 바뀌었대요? official language로 바뀌었대요. 무엇이 official language로 바뀌었대요? una comunidad. 근데 어떤 커뮤니티래요? mucho más amplia. 훨씬 더 넓은 커뮤니티의 official language로 바뀌었대요. 이때 주의하실 점. 마스 우리 비교급 할 때 했죠? 마스라는 부사를 수식하는 것은 무초, 훨씬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부사 무초라고 했습니다. 무이 아닙니다. 어쨌든 훨씬 더 넓은 커뮤니티의 official language가 될 때까지 자신의 지배 영역들을 넓혀갔다. 무엇이? 카스텔라노어가. 근데 이 훨씬 더 넓은 커뮤니티가 무엇보다 훨씬 더 넓어요? La Castellana de Origen. 기원이 되는 카스티아 커뮤니티가 생략됐죠. 그래서 대명사처럼 쓰인 겁니다. 카스티아 커뮤니티의 카스티아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런 커뮤니티의 official language가 될 때까지 지역들을 넓혀갔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La Castellana de Origen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스페인 중부지방에 있었던 역사적으로 있었던 스페인어 중부지방의 카스티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원래 여기서만 카스티아어가 쓰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바스크 지역에서는 바스크어가 갈리시아에서는 갈리시아어가 카탈루냐, 발렌시아 이런 데서는 카탈루냐어가 쓰였기 때문에 원래는 이 중부에 있는 여기서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스페인어가 쓰였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럼 뒤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La Comunidad Hispánica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거는 이겁니다. Una comunidad mucho más amplia. 이거랑 동격의 콤마 나왔죠? 동격으로 쓰인 겁니다. 뭐래요? 그래서 이 카스티아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넓은 그 커뮤니티가 뭐래요? 바로 이름하여 La Comunidad Hispánica인 겁니다. 히스패닉 커뮤니티. 여기 중남미 국가들도 있을 거고요. 적독인이라는 아프리카 나라도 있고요. 등등등.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스페인어를 쓰는 영역들이 훨씬 넓어졌다.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에 이거 생략한 거 볼게요. 생략한 거 보고 총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자, 뭐예요? Por circunstancias históricas. 무엇으로 인해라는 뜻입니다. a causa de, debido a라는 똑같은 표현 알아두시고요. historical circumstances들로 인해 가지고 넓혀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름하여 그 historical circumstances들이 뭐냐? La Reconquista, Reconquista와 그 이후에는 posteriormente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미국이 아니라 그 미대륙의 뭐 소위 말하는 발견이죠. 뭐 사실상 구대륙 침략이죠. 멀쩡하게 거기 살 때까지. A. 훨씬 더 넓은 커뮤니티의 공식어가 될 때까지. 근데 뭐보다 훨씬 더 넓어요? B. 카스티아 커뮤니티보다 넓은 그런 커뮤니티예요. 근데 이 카스티아보다 넓은 커뮤니티가 다시 말하자면 뭐예요? C. La comunidad hispánica인 거예요. 그래서 이 A 커뮤니티, una comunidad mucho más amplia랑 La comunidad hispánica랑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주의해두세요. 드디어 마지막 문장이네요. A su estado actual, to its current state, actual은 실제이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건 real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왕실의라는 뜻도 있고 현실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튼 to its current state have contributed. 누가 contribute 했어요? tanto los españoles como los hispanoamericanos. 스페인 사람들만큼이나 그 중남미 히스패닉 사람들도 기여했다. 무엇에? 지금의 현재 상태, 현주소에. 그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7과 본문 다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에서는